안녕하세요, 여러분. 아레스입니다. 저번 주는 그야말로 연준위원들의 총공세가 있었습니다. 제임스 블라드 총재는 무려 금리를 7%까지 언급을 하며 시장의 초긴장 상태를 불러일으켰었죠. 그러나 이후 잠잠해지고 시장은 내성이 생겨서 그렇게 크게 반응을 하지 않고 상승을 위한 조정과 잠시 쉬어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워낙 급등을 했었기 때문에 이러한 과정은 필연적입니다. 나스닥이 0.1% 움직였습니다. 장이 끝난 후에 좀 더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긴 하지만 변동이 거의 없었다고 보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테슬라는 처음에 많이 빠졌다가 장후에 회복해서 어느 정도 보합을 만들어준 상태이고요. 테슬라에겐 지금 악재 뉴스밖에 없습니다. 원래 기업이 어려움을 겪을 때 뭔가 낙제 뉴스를 내보내면서 팔라고 만드는 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그러한 멘탈 공격을 버텨야 우리는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애틀랜타 보스틱 총재는 12월에 0.75% 금리 인상을 멈출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금의 금리로부터 약 1%가량이 더 오르면 이제 최종 금리가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곧 다가오는 12월 FOMC에서도 자이언트 스텝이 아닌 빅스텝의 가능성이 높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연준위원의 말 한마디가 가장 큰 뉴스가 되고 있는 요즘입니다. 이렇다는 말은 지금은 정말 큰 이벤트가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리밸런싱을 강조드렸기 때문에 지금은 어느 정도 현금을 50%가량 보유하셨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지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를 충실히 살아내는 것뿐입니다. 주식은 결국 우상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식의 200년 역사 속에서 가장 수익률이 좋았던 전략은 아무것도 안 하고 팔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시장의 온갖 뉴스와 가격에서 떠나 있는 것입니다. 비트코인은 지금도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원래대로라면 비트코인과 커플링이 되어 왔던 나스닥도 하락해야 합니다. 그런데 나스닥 선물은 별로 반응이 없습니다. 비트코인이 3%가량 하락하는데 나스닥 선물은 0.2%대 하락이 전부입니다. 변동성을 나타내는 빅스 지수도 하락하고 있습니다. 변동성이 작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시장이 내성이 생겼다는 이야기이기도 하고 특별한 이벤트가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빅스 지수는 20을 향해 가고 있고 이 부분에서 저는 리밸런싱을 한다고도 말씀을 드렸었죠. 시장은 지금 탐욕 단계입니다. 약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시장은 공포 단계였습니다. 다우와 S&P 지수가 강세를 이끌었습니다. 지금 현금이 필요하시다면 조금씩 파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물론 현금 비중이 50% 이상이신 분들은 그럴 필요가 없겠죠. 여러분, 저는 사고팔고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기본적 장기 투자자의 마인드를 가지고 평생 투자를 지향하는 투자자입니다. 이 시기를 놓치면 저도 부자가 되려면 또 10년을 기다려야 합니다. 저는 아직 인생에 살아가야 할 날이 10년 이상입니다. 이번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습니다. 이렇게 모두가 떠나 있을 때 저는 들어가는 것입니다. 리밸런싱이나 그러한 것들이 기술적 분석이 들어간 것이죠. 장기 투자자이지만 잘 사고 잘 팔아 더 사기 위한 현금을 마련하는 것. 그것이 저의 철학이자 투자 마인드입니다. 아래에서 사서 위에서 파는 것과 그냥 사놓고 3년 기다리는 것 중에 어떤 것이 수익률이 더 좋을까요? 저는 전자가 몇 번 이기더라도 나중에는 그냥 사놓고 기다리는 사람의 수익이 더 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타이밍의 신도 승률이 40%대입니다. 우리는 제대로 해봐야 승률이 10%가 채 안 될 것입니다. 맞추지 못한다면 깊은 골에서도 웅덩이에서도 우리는 그저 홀딩하는 전략이 펀드 매니저들을 이길 수 있는 전략입니다. 펀드 매니저들은 무한 홀딩이 애초에 불가능합니다. 그들은 4848을 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시장 수익률을 못 이깁니다. 시장 수익률을 어쩌다가 한 번 이긴다 하더라도 10년, 20년 동안 계속 이기는 펀드 매니저는 손에 꼽을 뿐입니다. 그렇게 공부하고 전 세계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들이라고 불리우는 펀드 매니저들이 어떻게 시장을 못 이길까요? 모든 정보는 그들 손에서 먼저 태어나고 가장 늦게 나옵니다. 그들이 시장을 이기는 방법은 뉴스를 내보내 개미들을 털어먹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월가가 세상을 조종하는 것이죠. 우리는 거기에 털리지 않아야 합니다. 여러분, 시장이 조용해서 오늘은 드리고 싶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금 50% 이상이시고 리밸런싱 안 하실 분들은 그냥 계속 홀딩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얼마 안 남은 것 뻔히 다들 아시지 않습니까? 떨어지면 그 50% 투입할 것입니다. 저는 빚까지 해서 투자할 겁니다. 우리가 투자하는 것은 3배짜리입니다. 이 정도의 레버리지가 제일 좋습니다. 모든 게 귀찮고 사파라기도 귀찮다고 생각되시면 리밸런싱조차 하지 마십시오. 그저 홀딩하시고 2년 뒤 깨어나세요. 그때 TQ의 수익률이 얼마나 될지 생각해보세요. 모든 사이클이 맞물립니다. 여러분, 중간선거 이후 1년 뒤 증시가 올라있을 확률조차 100%입니다. 이제 중간선거 끝났습니다. 1년 뒤 0%의 확률을 뚫고 시장이 떨어져 있을까요? 1년 뒤에 확인해봅시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식 투자가 처음이거나 제 실제 매수를 보고 싶으신 분들, 실시간 저희 시황을 보고 싶으신 분, 아테나 이상 멤버십에 가입하시고 카카오톡방에 들어오세요. 투자하면서 혼자 멘탈을 관리하지 말고 100명이 넘는 동료들과 함께 합시다.
커피 2잔으로 최상의 양질 컨텐츠를 받아보세요. 제 모든 것을 걸고 있습니다. 함께 RS 커뮤니티를 만들어 갑시다. 지금까지 목숨 걸고 레버리지와 테슬라 투자하는 RS 미국 주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